김기현 의원을 남구을 공천자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최병국 의원의 남구갑은 전략지역으로 분류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백지화됐던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4.11 총선 최대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취재했습니다. 울산의 민간 어린이집 400여 곳도 보육료 현실화를 요구하며 휴원에 들어갔습니다. 맞벌이 부부들의 큰 불편이 예상됩니다. 내기 골프를 치면서 상대편에게 신경 안정제를 탄 음료수를 먹여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차종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압류 차량도 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남구청은 체납액 진수를 위해 폐차 고철비를 압류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울산 앞바다에서 5번의 지진이 발생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지역 산업계에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제65호인 목도 상록소림이 동해와 병충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월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새누리당이 최병국 의원이 있는 남구갑을 전략 공천 지역으로 분류하고 남구일의 김기현 의원은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북구 공천을 놓고 여전히 답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누리당 공천위원회가 1차 공천 발표에서 최병국 의원이 있는 남구갑을 전략지역으로 발표했습니다. 승리를 위해 다각도로 검토해 전략 공천을 하겠다는 것인데 현역 의원의 유분리를 단정짓긴 이릅니다. 현역 의원에 대해서 무조건 탈락을 시킨다는 뜻이 아니라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전략적인 검토를 해서 후보자를 결정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현역 의원의 도전장을 낸 새누리당 예비후보들은 공천위가 쇄신에 무게를 둔 것이라는 해석을, 야권연대 후보들은 야권의 경쟁력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반면 남구을의 김기현 의원은 단수 후보에 포함돼 일찌감치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야권 단일화 경쟁이 치열한 북구는 민주통합당이 2차례 보류 지역으로 분류하면서 내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상범 전 북구청장은 민주통합당 중앙당에 공개 서한을 보내 합당한 절차가 아니라 통합진보당에 양보하는 방식의 단일화는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야권에서는 북구가, 새누리당에서는 남구갑이 예선 전부터 쟁점 지역이 되면서 이번 총선에서 양대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그리고 통합진보당 등 대표적 여야 정당과 뜻을 달리하는 세력들이 결집해 총선 구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합당을 결정한 진보신당과 사회당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진보 좌파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중구의 이향희, 남구일의 권진희 예비후보가 총선에 출마하고 기존의 야권 단일화 방식은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옛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총선에 출마한 중구 유태일, 남구일 허원현, 동구 김동웅 예비후보도 오늘 기자회견에서 무소속 연대가 기득 정당을 심판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연대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부산 대구를 중심으로 이번 총선의 최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 유권자들의 관심사이기도 한데요. 이 쟁점이 무엇인지 또 가능성은 있는지 2차례에 걸쳐 짚어봅니다. 서영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백지화됐던 동남권 신공항. 총선과 함께 불과 1년여 만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먼저 불을 지핀 것은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지난주 신공항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지역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동남권 대신 남북권이란 표현을 씀으로써 밀양을 염두에 둔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예대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상임 고문은 남북철도와 연계해 물류 중심지인 부산이 가장 적합하다며 공개적으로 가덕도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동남권 대신 영남권 신공항이라고 표현했지만 다분히 부산을 중심으로 친노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이들 발언에 대해 인천공항이 있는 수도권과 청주공항의 충청권에서는 기존 공항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나 세우라며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신공항 문제를 하느냐 마느냐 여부 자체를 우리 공약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공약으로 내걸 경우 덕보다 실이 많다는 판단이지만 이미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이번 총선의 최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서익만입니다. 전국의 민간 어린이집이 보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오늘부터 집단 휴원에 들어갔습니다. 때문에 울산 지역 민간 어린이집 400여 곳도 당직 교사만 출근해서 아이들을 보는 등 파행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모레는 아예 문을 닫기로 해서 맞벌이 가정에 큰 불편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조윤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린이 100여 명을 돌보고 있는 중구안 민간 어린이집. 하지만 오늘 아이들을 돌보는 이는 당직 교사 1명뿐입니다. 전국 민간 어린이집이 보육료 현실화를 놓고 보건복지부와의 갈등을 빚으면서 다음 달 3일까지 문을 닫기로 해 파행 운영되는 겁니다. 보육료도 실질적으로 인상이 돼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부하고의 소통 문제가 많이 쓴 거는 말은 안 해요. 남은 부분에 있어서는 또 형사처벌에 대한 거를 묻겠다. 울산의 어린이집은 국공립을 합쳐 모두 800여 개. 이번 전면 휴원에 울산 지역 전체 400여 개 민간 어린이집 대부분이 동참했습니다. 특히 모레는 당직 교사마저 출근하지 않고 완전히 문을 닫기로 해 맞벌이 부부의 큰 불편이 예상됩니다. 울산시와 각 구글은 강경 대응한다는 입장입니다. 한번 문을 닫게 되면 열으라고 시정 조치를 하고 그걸 이행을 하지 않으면 주로 6개월 이내 운영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협상이 타결되면 휴원 사태는 끝나겠지만 행정당국은 일단 국공립 유치원과 지역아동센터를 연계해 맞벌이 부부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내기 골프를 하다 거액을 잃은 50대가 사기를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실제 동반자가 건넨 음료수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1살 유모 씨는 2년 전부터 55살 이모 씨 등 5명과 내기 스크린 골프를 즐겼습니다. 한타당 10,000원으로 시작한 내기 골프는 한타당 100만 원까지 판돈이 커졌습니다. 실력이 뛰어난 유 씨는 전반에 돈을 땄지만 커피를 마시기만 하면 돈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후반에 들어갈 때 커피를 갖다 줘 먹으라고 하고 10분 정도 지나면 정신이 혼미하고 몸을 조절이 안 되는. 유 씨는 지난 2년여 동안 내기 골프로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잃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커피에 무언가 넣었을 것이라고 생각한 유 씨는 병원에서 2차례 검사를 받은 결과 소변과 혈액에서 설피라이트라는 신경안정제 물질이 검출됐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씨 일당이 건넸다는 음료수에서 아티반이라는 마약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이 씨 등은 약물을 탄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마약 성분이 검출됐고 정황상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 씨 등 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세금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지자체들이 온갖 묘안을 짜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 차량은 폐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김규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가에 차량 한 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버려진 지 오래여서 먼지만 수북하게 쌓였습니다. 세금이 체납돼 차량이 압류되자 그대로 버린 겁니다. 이처럼 압류 차량의 무단 방치가 늘어나자 정부는 2003년부터 차종에 따라 8년 이상 지나면 압류 차량도 말소할 수 있도록 한 차량 초과 말소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지일 체납자들은 제도를 악용해 차량 말소 기간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가 폐차한 뒤 세금은 내지 않고 고철값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제도의 허점이 알려지면서 2010년 2,300여 대이던 차량 말소 폐차는 지난해 26%나 늘어 3,000대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압류 차량의 경우 차량이 초과해도 마음 놓고 폐차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남구청이 자동차 해체업체가 차량 소유자에게 주던 고철비를 체납액만큼 우선 징수하기로 한 겁니다. 차량을 강제 견인하여 공매 조치하고 폐차 대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폐차업소를 상대로 하여 체납세에 해당하는 세액만큼을 받아낼 계획입니다. 지역에서 처음 시도하는 남구청의 폐차 고철비 압류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울산 앞바다에서 지진이 잇따라 발생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울산 기상대는 오늘 새벽 0시 26분쯤 동부 남동쪽 55km 해상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곳은 지난 19일 두 차례나 지진이 감지된 곳으로 울산 앞바다에서 지진이 발생한 것은 이달 들어서만 벌써 5번째입니다. 국제 유가가 초강세를 보이면서 지역 산업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상공계에 따르면 최근 잇따른 유가 상승으로 해운과 운수업계는 물동량 감소까지 겹쳐서 비상이 걸렸으며 자동차 업계는 차량 유지비 상승에 따른 신차 수요 감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유업계는 정제 마진이, 조선업계는 유전 발굴에 따른 관련 설비 수주가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에서 2년 이상 일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현대차 노조가 해결 주체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현대차 사측이 사용자라는 판결이므로 현대차 노사 문제로 규정한다며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 집회와 더불어 해결 주체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주간 2교 대제와 더불어 올해 2대 핵심 사업이라며 4천여 명에 달하는 불법 파견 근로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천연기념물 제65호인 목도 상록수림이 병충해와 추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최근 목도를 관찰한 국립문화재연구소 김효정 학예사는 후박나무는 강추위와 병충해로 활력도가 떨어졌고 해송은 솔껍질 깍지벌레로 또 벚나무는 빗자루병으로 신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재연구소는 추가 정밀 조사를 벌인 뒤 다음 달 방제 작업에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울주군 운산읍 주민들은 오늘 이진공원 폐지와 관련해 울산시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주민들은 울산시가 지난 78년에 지정된 이진근린공원을 주민 설명회 없이 산업용지로 전환했다며 이진공원을 근로자와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국가산업단지는 설명회 없이 공람 공고만으로도 도시계획 변경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남구 달동에서 발생한 연쇄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잇따라 화재가 발생한 반경 60m 이내의 CCTV를 확보해 분석에 들어가는 한편 목격자 등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젯밤 11시 40분쯤 남구 달동 상가 건물 1층 입구와 20여 미터 떨어진 재활용 창고에서 시작된 불은 20여 분 뒤 인근 상가에서 또다시 발생해 400여만 원의 재산 피해와 주민 대피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남부경찰서는 오늘 원자력 발전소 방호복에 투자하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서 수억 원을 챙긴 30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인 지난해 3월 30살 오모 씨 등 6명에게 월성 원자력 발전소에 방호복을 납품하는 데 투자하면 20에서 30%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서 25차례에 걸쳐 7억 4,4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6시쯤 울주군 간절곶 동쪽 45km 해상에서 밍크고래 한 마리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이번에 잡힌 밍크고래는 길이 6.4m, 무게 2.7톤으로 수협 위판장에서 8,200만 원에 팔렸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민주노총은 4.11 총선을 앞두고 통합진보당을 지지정당으로 공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전국조합원 22만 명을 대상으로 지난 25일부터 이틀 동안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9.3%가 통합진보당 지지를 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구청은 오늘 중앙동 울산초등학교 앞 공사 현장에서 디자인거리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디자인거리로 조성되는 구간은 울산초등학교에서 울산교까지 430m 구간으로 500년 이상의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다양한 테마와 즐길 거리가 마련됩니다. 국제라이온스협회 울산 양산지구는 오늘 중구 성안동 라이온스 회관에서 장애인 부부 세 쌍의 무료 결혼식을 마련했습니다. 생활이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장애인 부부 세 쌍은 이번 결혼식을 계기로 새 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롯데 삼동복지재단은 오늘 이웃돕기 성품으로 6천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울산시에 전달했습니다. 울산시는 지원받은 생필품을
남구 신정동 울산 나눔 푸드마켓과 언양읍 동부리 울주 푸드마켓 등 두 곳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나눠줄 예정입니다. 퇴근길 맑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은 날씨가 어떨까요? 네, 하루 종일 햇살이 참 좋았던 하루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옷차림을 가볍게 하기에는 조금 이른 날씨인데요. 내일은 오후 들어 차차 흐려지면서 오늘 같은 맑은 햇살 보기는 어렵겠고요. 그만큼 기온이 많이 오르지 못할 전망입니다. 아침 최저 0도, 낮 최고 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은 흐려지면서 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흐려지는 이유는 내일 남쪽 해상에 기압골이 하나 지나기 때문인데요. 내일은 울산을 포함한 남부 지방 대체로 흐리고 제주와 남해안 지방에는 오전과 오후 한두 차례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기온이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3도, 대구 영하 2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영상 6도에서 10도 분포가 예상됩니다. 영남 지방 오후 들어 구름 많거나 흐린 날씨 보이겠고요. 아침 기온 영하 4도에서 2도, 낮 최고 9도 안팎의 기온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먼 바다에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부터 아주 포근해지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는 비 예보가 많은데요. 목요일과 금요일 그리고 휴일에도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